안녕하세요. 일타강사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라는 사건입니다. 이게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 로베스피에르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나오거든요. 프랑스 혁명 하면 나오는 건데 독재자이자 공포 정치로 유명하죠. 특이하게 직업이 변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검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그만둔 사유가 되게 좀 황당한데요. 사형을 구형하기 싫어서였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공포정치 하면서 사형을 그냥 밥 먹듯이 하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단두대로 보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를 죽였냐면요. 루이 16세, 그 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 죽인 인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도 단두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유는 무슨 이야기냐면 로베스피에르가 한참 이게 집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유값이 폭등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우유값이 높아지거든요. 로베스피에르는 어떤 거를 좀 모토로 했냐면요.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멋진 말이죠. 라는 이유로 해가지고요. 우유값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처음에 시민들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환호를 했겠죠. 아, 로베스피에르 짱이야 이랬겠죠. 근데 그 우유 낙농업자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비싸게 팔게 되면요, 그 이익을요 몇 배로 징벌적 배상금이라 그러죠. 물리게 하고요. 심지어는 사형까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낙농업자 입장에서는 우유를 팔아도 이게 건초값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젖소를 다 도축해버립니다. 고기를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값은 내려가는데 우유값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암시장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좀 팔리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또 난리가 났잖아요. 경제가 좀 무너지게 되니까 로베스피에르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원인일까?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낙농업자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우유 안 만들어? 그랬더니 비싼 검초값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유를 생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로베스피에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건초값을 싸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건초값도 통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건초업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건초를 키워도 남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건초밭을 다 갈아엎은 다음에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건초값도 이제 폭등하게 되고 덩달아 우유값도 더 폭등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즈 같은 유제품 가격들도 폭등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나중에 우유는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에서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프랑스 식물 경제가 완전히 좀 박살이 나죠. 그럼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될까요? 인기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로베스피에르가 자신도 단두대로 처형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요. 프랑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정조 때 1791년에 대기근이 났거든요. 이게 한양에서 쌀이 모자라가지고요.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백성들 불만이 이리저리 안 했겠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쌀 가격을 좀 통제해달라는 상소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어떻게 하려면 신하들 생각을 받아들여서 통일을 취하는 상인들 있죠. 이 상인들을 엄벌에 처하려는 교지를 만들려고 딱 했는데 연안 박지원, 우리 국회의원 박지원이 아니고 연안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류하게 됩니다. 정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폭등 소식을 듣고 상인들이 쌀을 가지고 한양으로 막 집결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 처벌하게 되면은 상인들이 이제 한양으로 쌀을 가져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굶어 죽는 백성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조가 참 대단한 게 이 연안 박지원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라고 해서 이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쌀이 이제 한양으로 모이게 되니까 공급량이 굉장히 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간의 경쟁도 되고 하면서 쌀값이 다시 하락이 되면서 민생을 좀 안정을 찾게 되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례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분들은요, 역시 시장 경제를 거슬리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손이 중요하니까 자본주의가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좋은 의도라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라는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베스피에르라든지 정조 때 신하들도요, 어떻게 보면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이게 정책을 낼 때는요, 정말 좀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정책이라는 건요, 대중의 어떤 이기적인 심리까지 좀 파악해서 정책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집단을 무조건 악마화하거나 이상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프랑스 낙농업자라든지 한양 쌀 상인들을 악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란 최소한의 규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정치 행정하시는 분들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니다 싶으면은 좀 정책 실패를 좀 인정하고 과감하게 좀 철회하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오늘 얘기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